시간에 배울 내용은 속도와 가속도 및 변화율에 관한 건데, 이 부분은 좀 생각보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,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x 값과 t 값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돼. 자, 요게 x축이잖아. 그 위에서 t가 변화함에 따라 요 p점이 움직이는데, 그때 움직이는 값이 x 값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x를 ft라고 할 수 있는 거야. 이게 기본적인 거고, 요 ft 관계식을 우리가 구하지는 않고, 이건 문제에서 주어질 텐데, 주어졌을 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느냐,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. 그래서 보면, 자, 첫 번째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시간이 변동됐을 때 x값도 역시 델타 x만큼 변화됐겠지.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 움직였을 때 델타 t분의 델타 x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할 수 있겠지. 점 P에서의 평균 속도라고 할 수 있는 거.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X는 델타 T분의 아까 X를 FT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여기서는 움직인 델타 X만큼 움직였으니 T 플러스 델타 X니까 델타 T니까 T 플러스 델타 T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FT가 될 거고, 밑에는 델타 T만큼 변화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. 이 값이 요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된다 이 소리야. 그럼 이 평균 변화율을 한없이 요 델타 T를 0에 가깝게 하면, 리미트 델타 T가 0에 가까워지면 그 값이 바로 델타 T분의 델타 X 값이 순간 변화율이 되겠지. 그게 바로 다시 한번 써보면,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F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인데, 이 값이 F 프라임 델타 T가 된다. 이게 바로 시각 T일 때 점 P에서의 속도 V라고 할 수 있다. 이해돼요?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요 X에 대한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한 F 프라임 T가 X가 FT일 때 요거를 미분해주면, X를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F 프라임 T가 즉 V 속도가 된다. 속력이 된다. 그래서 절대값 V를 속력이라고 한다. 왜 절대값이 V냐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든 왼쪽으로 움직이든 속력은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이 속력으로 나온 V가 FT에 또 다시 한번 순간 변화율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V를 해주면 V 프라임 T가 나오는데, 요 값이 바로 가속도 A라고 쓰고 우리가 V 프라임 T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. 알겠죠? 그래서 자, 문제를 보면 더 쉽게 할 수 있는데, X축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졌지. 아까 X가 FT라고 했고, 요 X값이 미리 주어진 거야. 이 관계식으로. 이걸 구하라 하진 않아 보통. 그래서 첫 번째 문제, T가 1에서 3까지의 평균 속도니까 3 빼기 1분의 F3 마이너스 F1을 계산해주면 되겠죠. 여기다가 넣어서 F3 구하고 F1 계산해서 집어넣어주면 되고, 두 번째 값은 T가 3에서의 속도 V를 구하려면, V는 아까 뭐라 했어? F'T니까 미분을 해주고 F'T를 계산해주면 20-10T인데, 여기다가 F'3을 대입해주면 되겠지. T가 3일 때 값이니까 20-10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온다. 그 다음에 T가 3일 때의 가속도는 역시 또 우리가 미분한 값이 F'T가 20-10T였는데, 이게 뭐랑 같다 그랬어? VT하고 같다 했으니까 이 VT를 다시 한번 미분해주면, VT를 미분한다는 거는 V'T를 계산한다는 건 어떤 거야? 20-10T를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오겠죠. 이 값이 바로 그대로 V에다 뭐를 집어넣든 간에 3을 집어넣어도 그대로 마이너스 10이 가속도가 된다.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. 알겠죠? 그 다음에
위로 던진 물체의 위치와 속도도 마찬가지야. 지금 좌우로 움직이나 위아래로 움직이나 마찬가지인데, 그래서 여기서 h가 t에 관한 함수이므로 h는 ft, 이거 잘못 못하니까 잘 수정하고, 그래서 h는 ft라고 했을 때 아까 했던 것처럼 ft를 미분해주면 속도가 될 거고 vt가 될 거고, 요 f't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vt를 미분해주면 가속도가 될 거다. a가 될 거다. 알겠죠?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높이로 갔을 때는 우리가 가끔 문제에서 나오는 것들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는 속도가 0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, 땅에 떨어졌다 할 때는 h가 0임을 이용해서 푼다 정도를 추가해서 기억해 주면 된다. 그래서 지면에서 속도 30m/s로 똑바로 위로 던진 물체의 t초의 높이를 hm라고 하면, 근데 관계식이 나왔지. 또 h는 30t-5t 제곱이래. 이걸 구하라는 건 나오지 않는다 했어. 이럴 때 던진 후 2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. 자, 속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미분해야겠죠. 하면 30-10t인데 이게 바로 f't라고 할 수 있겠지. 여기다가 2초 후라고 했으니까 t를 2를 대입해주면 30-10 곱하기 2가 돼서 10이 되겠죠.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10m/s라고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가속도는 역시 요 식을 다시 이걸 v라고 할 수 있는데, vt가 30-10t인데 v't를 해주면 마이너스 10이 나오니까 가속도는 그대로 v 프라임 마이너스 2 플러스 1을 대입해도 그대로 어떤 값을 대입해도 똑같이 10이 마이너스 10이 나온다. 알겠죠? 자, 2번 문제.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것. 아까 얘기했지.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뭐가 된다? v가 0이라고 했지. 그래서 요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. 그래서 30-10t가 0이다 해서 문제를 풀어서 t가 3이 나온 거고, 그 다음에 이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라. 땅에 떨어질 때는 미분한 값들이 아니라 원래식 요 h 30t-5t 제곱이 h였는데 h가 0일 때를 대입해서 또 2차 함수로 문제를 풀어주면 t가 0 또는 6이 나오고, 그 속도를 알았으니까 0이라는 건 던지기 전인 거고 6을 대입해서 요 식에 대입해서 v6을 구해주면 30-10 곱하기 6이 돼서 마이너스 30을 구할 수 있다. 30m/s라는 건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는.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 속도. 지금 최고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몇 초가 걸렸어? t가 0 또는 6이라 했던 절반 자르면 3초가 되겠지. 최고 높이. 아까 여기 t3도 구해놨고 v가 0일 때 요 값으로 하면 되겠다. 그래서 3 빼기 0부터 0, 이건 던지기 전이고 최고 높이 h3 마이너스 h0을 계산해주면 h는 6이 있어. 이 식으로 해서 15m/s를 구할 수 있다. 이해되죠?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시각에 대한 길이, 넓이, 부피의 변화예요. 이것도 역시 시각 t일 때 길이가 l인 도형의 델타 시간 동안 델타 l만큼 변했다고 하면 시각 t에서의 길이의 변화율은 우리가 그 l을 t에 대해서 미분해 준 것이다. 결국 앞에서 x의 변화를 우리가 t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속도가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미분해 주면 됩니다. 그래서 자, 예를 들 문제는 165cm인 사람이 3m 높이의 가로등의 바로 밑에서부터 일직선으로 매분 90m의 속도로 걸어갈 때 이 사람의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해보자 라고 했을 때, 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림을 그리면 삼각형이 나오겠지. 그럴 때 움직인 거리는 90t고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, 그리고 가로등의 높이가 3m고 이 사람이 키를 165니까 1.65라고 하면 3대 165, 1.65는 단위를 맞춰야 되니까, 자, 어떻게 된 거야? 이거는 전체 대
요걸 해줘야겠지. 그래야 요 길이를 x를 구할 수 있는 거야. 그래서 이거 대 x 대 x-90t라고 할 수 있는 거다. 요 길이를 해줘야 돼. 요 길이 전체가 x일 때 90t로 해주면 안 되고, 삼각형으로 생각했을 때 전체 대 밑변 대 중간변은 전체 삼각형의 높이 3일대의 높이 1.65일대 높이로 해서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. 계산해주면 x는 200t라는 게 나오니까 이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200m/분이 나오겠지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고 있는 건 이거야 사실은. 근데 단원을 이용해서 문제를 이렇게 끌어간다는 거 기억해주고, 같은 방식으로 해줘서 이때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해보자. 그림자 길이를 L이라고 하면 또 역시 닮으면서 3대 1.65는 전체 길이가 L 플러스 90t니까 L로 놓고, 아까랑 주어진 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야. 그럼 L은 110t니까 또 이걸 t에 대해서 미분하면 110m/분이 된다. 변화율이. 그래서 기억할 게 시각이 t일 때 넓이가 s인 도형이 델타 t 시간 동안 넓이가 델타 s만큼 변했다고 하면 넓이 s의 변화율은 델타 t분의 델타 s가 된다. 이거 기억해주면 되고, 그 다음에 부피가 v일 때는 역시 또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부피의 변화율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주면 되는 거야.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. 자, t초일 때 길이가 L인 고무줄이 나왔지. 이미 관계식이 나왔어. 그러면 t가 2일 때 고무줄 길이의 변화를 구하래. 어떻게 하라 그랬어? t에 대해서 미분하라고. 그러면 자, ft는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0인 거니까 이걸 우리가 L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. 그러면 미분해주면 f't는 2t 플러스 4가 되겠죠. 근데 t가 2일 때니까 f'E는 2 곱하기 2 플러스 4가 되겠죠. 그래서 4 더하기 4니까 8이 나오겠지.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이거예요. 이거를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식을 알고 그대로 자기 이해됐다고 안 풀지 말고, 이 관계식을 안 보고 너네들은 다시 한번 스스로 풀어보라고. 그래서 스스로 풀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풀 수 있는 거야. 그냥 이해만 됐다고 끝내면 안 되고.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처음엔 0cm였다. 매초 2cm 비율로 점점 커지는 원이 있다. 반지름 길이가 11대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. 그러면 매초 2cm 비율로 커지니까 그 반지름의 길이가 2t가 되겠죠. t초 후에. 따라서 s는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r이 2t 제곱이 돼서 s가 4파이 t 제곱이 된다. 요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. 요거까지 해주고, 그 다음에 s'(t) 구해서 8파이 t가 나오니까 몇 초일 때, 반지름이 10cm일 때라고 했으니까 2t가 10일 때, 즉 t5를 우리가 거기서 구할 수 있다. 반지름이 10일 때는 2t가 10일 때니까 t가 5. 이걸 여기다가 t 대신에 대입해주면 40파이가 나온다. 알겠죠? 천천히 보면 다 할 수 있어. 그 다음에 반지름이 처음엔 0cm였다 매초 2cm의 비율로 점점 커지는 구가, 이건 구라는 것만 다른 거지 다른 건 똑같지. 또 역시 반지름은 2파이니까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야. 그러니까 r 대신에 2파이만 대입해주면 3분의 4 파이 곱하기 2t의 세제곱이 된다. 따라서 계산해주면 3분의 32 파이 t 세제곱인데, 얘를 v라고 했을 때 v'을 계산해주면 32 파이 플러스 t 제곱이 나와서, 이때 역시 또 뭐라 했어? 반지름이 21대니까 22 2t니까 t는 10초 후라는 걸 알 수 있고, 이 t를 여기다 10에다 대입해줘서 v't는 32 파이 곱하기 100이죠. 따라서 3200 파이가 나온다. 이해됐죠? 그래서 정리해보면, 자,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,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FT로 주어질 때 시각 T의 속도는 어떻게 된다? 미분해주면 된다. 또 가속도는 그 V를 계산해준 값을 다시 한번 또 미분해주면 된다. 속도를 미분해주면 된다.
높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다 정리를 앞에서 했으니까 잘 보고 계산해 주세요. 알겠죠?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파트니까 잘 정리하세요.